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주체 105 2016년 7월 2일 원아들의 행복의 요람으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 중동학원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이 교실이 바로 5년 전 그날 경의하는 모수님께서 몸소 들리셨던 처급 2학년 3반 교실입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기서 동지께서는 칠판에는 무엇으로 글을 쓰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 두 번째 자리에 오셔서는 이 책골상의 질도 세심히 가늠해 보시면서 원아들의 나이와 체질적 특성에 맞게 아주 잘 만들었다고 만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기서 동지께서는 우리 학원 교직원들이 원아들의 친부모가 돼서 그들의 학습과 생활 조건을 잘 보장해 줘야 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밝고 명랑한 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웅석바디로만 키울 것이 아니라 자립성과 창발성도 적극 키워주고, 그리고 서로 돕고 이끄는 이런 집단주의 정신도 심어주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기서 동지께서는 여기 식료 실습실에도 오셨댔습니다. 그래서 진열된 실습 기재들을 보아주시며 없는 것이 없다고 만족해하시던 경의하는 청기서 동지께서는 문득 실습실에 배풍 설비가 있는가 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의하는 청기서 동지께서는 이런 실습실은 일반 교실과 다른 것만큼 꼭 배풍 설비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요리 과정에 나오는 냄새도 제거하고 위생 조건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어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 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의 뜻을 새겨안고 오늘도 이곳 교직원들은 원아들을 앞날의 육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교양 사업을 짜고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아들이 당이 베풀어주는 사랑과 온정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의 충성으로 보답할 마음을 지니도록 하는데 많은 품을 놓고 있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계약, 1950년대 조국서 정신으로 무당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리고 폭넓은 산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 그들이 혁명인재로 훌륭히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지난 5년간만 놓고 보아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족보의 초소로 탄원하였고 많은 학생들 속에서 미덕과 미품들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모두 다 앙양된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어뢰 전투 목표를 빛나게 완수하자.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노동계급이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초태과업을 기어이 관철하기 위해서 연속 공격 계속 혁신하고 있습니다.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과학기술을 증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자력갱생 진군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한전에 생산 능력 원래 가지고 세멘트 생산이 넘쳐 시행하는데 기본 원인은 소속력 회전수를 높이는데 기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력 회전수 높이자면 저처럼 성풍력, 배풍력 잘 타산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연료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 문제로 나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해명해가지고 필요한 연량에 따른 원료 공급량, 비분탄 공급량을 정확히 따져가지고 회전수 올리는데 도입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쇄 계통에서 공기분리균 등력 높이는 문제, 프리카송 계통을 가장 합리적으로 개조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문제들을 상반년 기간에 넘쳐 시행해가지고 세멘트 생산 계획 넘쳐 시행하는데 이바지했다고 합니다. 룡담 세멘트 공장에서도 증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 들고 앞선 과학기술 성과들을 받아들여 증산의 동음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설비의 망가짐을 보상하자고 하자니까 설비 예방 보수 대책을 세우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기술 일꾼들을 현장 단위에 내려보내서 그들이 설비 관리 운영 문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장악하고 설비 가공품 문제, 예비 부속품 확보 문제를 한 달 이상 앞세우게 함으로써 설비 가동률을 지난 시기보다 1.4배 이상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성공들이 과학적인 관리 운영 방법을 찾아서 통일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나니까 서성로 가동률이 높아지고 생산 능력이 최대로 높아지게 되었고 로 보수기일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올해 목표한 연간 세미트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해야 도안의 중요 대상 건설을 비롯한 당에서 제시한 정책적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회전의 생산 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동체 부분 교체 사업과 서성로의 보수 주기를 누리기 위한 내화벽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설비 망가동 만발을 보장해서 매일 일정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포재련소에서는 설비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설비개조, 기술개조에 힘을 넣으면서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서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올해 인민경제 계획 수행의 기본 방도를 과학기술에서 찾고 모든 사업을 여기에 집중시켰습니다. 기술자 기능공들이 창조적 효율을 더욱 높여서 원료 장립 방법도 개선하고 또 합리적인 순라구 조성 방법을 받아들여서 샘물 차지당 실수율을 더 높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1호 압축기 대보수를 짧은 기간에 끝냄으로써 생산을 중단 없이 보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화벽돌까지도 재자원화해서 로의 수명을 훨씬 늘리고 생산을 정상화해 나갔습니다. 교대별 사회주의 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앞선 교대를 따라잡기 위한 운동과 뒤진 교대를 도와주기 위한 운동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면서부터 차지당 샘물 실수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군들에서는 재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허점들을 모조리 찾아서 예견성 있는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각 시군들에서는 큰 물과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따져보고 불비한 요소들에 대해서 즉시에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성시 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삼고촌을 비롯한 여러 하촌들에 대한 공사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공사를 입체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공사 대상이 산색 험하고 이 골짜기가 매우 깊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비가만 내려도 이 하천이 불어나고 이 큰 물이 집니다. 그에 대처해서 중기계와 노력을 동원해서 높아진 강바닥 파기와 제방 보수를 시급히 끝내고 위험도 높은 하천들, 특히 이거 산색 험하고 정신이 깊은 하천들에 대한 공사를 장마철저는 기어이 끝내려 한다. 송강군에서는 사방야계 공사와 장자강 제방 공사를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여기 물도랑 폭이 좁다 나니까 비가 많이 오면 산골물에 의해서 주변 농경지가 죽지 않게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에서는 강명지구의 사방야계 공사를 끝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군 산림경소가 모체가 되어가지고 너럭과 운전기재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또 시공의 질을 높여서 수백 미터에 달하는 사방야계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습니다. 장자강을 끼고 있는 조건에 맞게 일꾼들이 현지를 답사하면서 불비한 개소들을 장악하고 기강기업소들의 분담 조직을 짜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산지구와 내소지구의 1500m에 달하는 장자강 제강 공사를 22일 동안에 끝냈습니다. 올해 우리 시공에서 요구성을 높여가지고 하나를 해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강바닥 파기나 막도로 축소하는 식이 아니라 보다 견고하게 기초를 깊이 파고 온격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 어떤 구문에도 끄떡없게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어기는 계획 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최중대사인
올해 농사를 잘 짓는 데 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순환구역 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김매기와 용량 관리를 비롯한 당면한 농작물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짜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지치기가 11대 내지 12대 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아지수에 이제 며칠 있으면 도달합니다. 아지치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물을 1cm 내지 2cm 돼가지고 뿌리 활성이 높아지게 훅을 굵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비료 효과가 더 높아지고 이러니까 김매기를 잘해야 됩니다. 작년엔 밀식 재배하던 걸 올해 소식 재배하다 나니까 소식 재배에 맞게 개조해가지고 작업반 면적이 80%를 동력식 제초기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날씨가 흐리고 비가 자꾸 오는 조건에서 카리티탄 이런 걸 부물을 해주니까 닷새 한 번씩 뿌리 활성도 높아지고 이거 색 떨어졌던 것들이 잎색도 높아지고 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물 말기를 끝낸 상태입니다. 물의 활성을 강하게 하여 습도를 100% 보장하는 원칙에서 물을 댔다 떼는 방법으로 물대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배충률이 낮고 장마가 들어가게 되면 병해충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운소 강물질 비료 같은 강물질 함량이 풍부한 성장 촉진제들을 집중적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볏대가 굵어지고 장마철에 기님 많은 병, 벼열병을 비롯한 각종 병해충 피해를 얼마든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력포구역 영산협동농장에서도 농작물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비배 관리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판을 끼고 있는 지대로서 우리 구역 다른 농장들에 비해서 온도가 3 내지 4도 낮습니다. 토질 자체가 모래매육 땅이니까 그 지력이 낮단 말입니다. 농장에서는 거기에 맞게 지금 논뼈 생육을 좋게 하고 용량을 강하게 해서 규소 빛 합성 강아지를 비롯해서 2% 여서 용량의 12 이걸 5일에 1차씩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모래 땅이기 때문에 비료를 단번에 많이 치는 게 아니라 2차, 3차에 꽂고서 이렇게 씹어야지 생육 조건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기와 함께 장마철이 가까운 데 맞게 강하천 정리, 제방 쌓기, 물도랑치기 이런 사업들을 계획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북창군 남상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김매기와 병해충 피해 마기를 비롯한 논뼈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김을 매지 말고 흙을 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김매기에서 우리 모든 농장원들이 흙을 매도록 하는데 주요하게 문제로 내세우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형 농약을 물에 희석해서 이제 병해충제에 이용하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온천군 금성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면한 밀수확을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앞고루 작물 수확을 제철에 와닥닥 끝내는데 알곡 증수의 방도가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한 이들은 이삭들의 여문 정도에 따라서 수확 순서를 바로 정하고 수확기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밀가오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밀을 허실없이 베는 한편 수송수단들의 가동률을 높여서 탈곡한 밀을 제때에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농장의 밀 수확은 마감 단계에서 진척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일 현재 등록된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1억 8,338만여 명, 사망자는 397만 59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악성 전염병의 현 상황을 보면은 변이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급속히 전파돼서 세계를 커다란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수천 가지로 변이됐고 그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명명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합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세계 96개 나라와 지역으로 전파됐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구를 지배하는 바이러스로 될 것이라고 일치하게 평하고 있습니다.
타이와 라오스에서도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자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왁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도 델타 변이 비루스에 감염된 신뢰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알파 변이 비루스의 전파로 한 차례 파동을 겪은 영국에서는 전파율이 그보다 훨씬 능가하는 델타 변이 비루스가 전국에 확산되면서 더 큰 곤경에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최근 감염증 환자의 51%가 델타 변이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수도 리스봉에서는 감염자의 70% 이상이 델타 변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률이 한 주일 전에 비해 2배로 높아져 현재 약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간다와 민주공고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14개 나라에서도 현재 델타 변이 비루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스트랄리아에서도 델타 변이 비루스가 확산되고 있어 시드니 등 대도시들에서 봉쇄 조치가 취해졌다고 합니다. 변이 비루스들의 출현으로 방역 사업에 난관이 조성된 가운데 얼마 전에는 델타 변이 비루스로부터 전염력이 더 강한 새로운 변이 비루스가 파생돼서 국제사회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인디아 보건당국은 새로 확인된 이 변이 비루스가 기존 델타 변이 비루스보다 폐세포와 더 쉽게 결합하며 일부 항체의 중화 능력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디아와 미국, 영국, 포르투갈을 비롯한 1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그 전파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동해안 중부 이북을 위주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우시에서는 오후 한때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의주, 처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량강도와 함경남북도,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백두산지구와 라선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7월 3일 토요일, 음력으로 5월 29일입니다. 폭우와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저녁과 모레 오전 사이에 황해 남북도 남부와 개성시, 강원도 바닷가의 이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통반한 100 내지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과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평안북도와 창도 남부 지역에서는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황해 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밤에 비교적 센 바람이 불겠고,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농업과 건설,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센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위험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대책을 세우며 수로들과 물배기 도랑들에 대한 정비 보강을 잘하고 철길과 도로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전과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6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시중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 경보입니다. 내일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모레는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함경남도, 강원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에서 내일 평안북도 해상은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밤부터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평안북도 해상에서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모레는 평안남도, 황해남도,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에 내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해비 침률이 낮은 곳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평안남북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 영향으로 소낙비가 자주 내렸고 특히 우이주, 대흥단, 운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도 내렸습니다. 전국 평균 해비 침률은 28%로서 평년보다 10% 낮았습니다. 7월 4일부터 9일까지 근대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4일에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중부 이남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과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5일과 6일에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7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8일과 9일에 습한 바다 공기와 불안정한 대기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8일에 동해안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서해안 중부 이남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9일에는 서해안과 동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이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 장마는 7월 10일경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지난해와 대비해 보면 열흘 정도 앞선 것으로 됩니다. 7월 중순에는 이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중부남을 위주로 여러 지역들에서 이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8월 상순까지는 이 장마 전선이 이제 중국 동북 지역으로 쑥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열대 고기압권, 덥고 습한 이 날씨가 지속되니 아열대 고기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내륙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들에서 이제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또 산발적으로 소나기도 내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에 이 올라갔던 장마 전선이 다시 내려오면서 이 중부이남 일부 지역들에서 이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제 태풍의 영향은 7월에 한 번 정도, 8월에는 한두 번 정도 받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